새벽 5시.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시간. 집 앞 공원길을 천천히 걷기 시작한 지 꽤 오래됐다. 처음엔 그저 허리 통증 때문에, 그 다음엔 무언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루가 너무 길어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익숙해서. 그 사람도 그 시간에 늘 그 길에 있었다. 회색 트레이닝복 그리고 느긋한 걸음. 서로 이름도 모르고 말도 없었지만 어쩐지 자주 마주치게 되면 이상하게 편해진다. 그 사람과 나는 그렇게 같은 길을 서로 다른 마음으로 걸었다. 처음 말을 건 건 내가 먼저였다. 오늘은 공기가 맑네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숨쉬기 좋네요. 그날 이후 인사가 생겼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늘 비슷한 시간에 뵙네요. 짧은 인사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다. 말이 없어도 함께 걷는다는 느낌이랄까. 며칠 뒤 그가 먼저 물었다. 혹시 산책 끝나고 차 한잔 하실래요? 그 한마디가 어색하면서도 반가웠다. 고개를 끄덕였고 근처 카페로 향했다. 아침 6시에 문을 여는 작은 동네 카페. 사장님도 우리를 특별히 기억해 주셨다. 아, 두 분. 또 같이 오셨네요. 그 말이 조금 부끄러웠다. 하지만 싫지 않았다. 그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조용한 사람 특유의 따뜻함이 있었다. 나는 그날 생강차를 마셨다. 그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단 건 잘 안 먹어요. 그 말에 웃음이 났다. 그의 눈가엔 세월이 묻어 있었고 그 주름 사이사이로 다정함이 보였다. 나는 묻지도 않았고 그도 굳이 말하지 않았다. 그저 같은 시간에 마주 앉아 따뜻한 것을 마시는 것. 그걸로 충분한 아침이었다.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는 혼자 걷던 새벽이 조금은 기다려졌다. 그 사람이 올까 안 올까. 괜히 마음이 분주해지고 혼자 거울 앞에서 옷깃을 다듬는 나를 발견했다. 우린 여전히 이름도 몰랐다. 하지만 얼굴은 하루 중 가장 먼저 마주했다. 이상하지 않나? 하루의 시작을 함께하는 사람이 어쩌면 하루를 제일 많이 남기는 사람이라는 게 언제부턴가 우린 같은 속도로 걷고 있었다. 처음엔 내가 반 발짝 뒤였고 그 다음엔 나란히, 그리고 어느 순간엔 그 사람이 내 옆에서 발을 맞춰주고 있었다. 말을 많이 나누진 않았다. 하지만 걸음의 간격이 감정의 거리와 비슷하단 걸 처음 알게 됐다. 배 안 고프세요? 어느 날 산책을 마치고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도 모르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좀 출출하네요. 그렇게 처음으로 식사를 함께 했다. 새벽부터 문을 여는 백반지. 따뜻한 된장국과 계란말이, 조용한 밥숟가락 소리 사이로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느낌이었다. 그러고 보니 이름도 모르네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전 김정우예요. 그제야 나도 작게 대답했다. 저는 최은하예요. 아무도 없는 새벽, 두 개의 이름이 작은 테이블 위를 천천히 맴돌았다. 이름을 안다는 건 서로를 기억하겠다는 뜻 같았다. 그날 이후 우린 서로를 부르기 시작했다. 은하 씨, 오늘은 조금 춥죠? 정우 씨, 오늘은 걷기 딱 좋은 날씨네요. 이상하게 편했다. 그가 옆에 있다는 것, 같은 곳을 바라보며 걷는다는 것. 누군가를 위해 일찍 눈뜨고 따뜻한 겉옷을 챙기고 새벽 공기를 마시며 누군가와 같은 발걸음을 나누는 일. 누가 보면 별 일 아니겠지만 나에겐 오랜만에 느껴보는 살아있다는 감정이었다. 우린 자주 웃었다. 말보다는 눈빛으로, 가끔은 침묵으로. 어쩌면 말이 필요 없는 사이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정우 씨는 늘 묵묵했고 나는 그런 그의 조용함에 자꾸 기대게 됐다. 내일도 같이 걸을까요?
내가 그렇게 물었을 때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그게 제 하루의 시작이니까요. 우린 이제 말하지 않아도 알았다. 누가 먼저 걷자고 하지 않아도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장소에 자연스럽게 함께 있었다. 정우 씨는 늘 먼저 와 있었다. 나는 그걸 알아도 그냥 모르는 척 마침 도착한 사람처럼 다가갔다. 그는 그저 웃었다. 그 웃음에 내 하루가 놓였다. 산책을 마치고 난 후엔 카페 대신 작은 분식집에 들르기도 했다. 어느 날은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막걸리 한 잔 하실래요? 나는 한 박자 늦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시간에요? 이 시간이라서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오래 남았다. 우리는 뜨끈한 파전과 하얀 막걸리를 사이에 두고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로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정우 씨는 아내를 몇 해 전에 떠나보냈다고 했다. 나는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 속에 오랜 외로움이 맴도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 후로는 사람이랑 밥 먹는 게 어색해졌어요. 그의 말에 나도 모르게 막걸리 잔을 살짝 들어 올렸다. 그럼 오늘은 익숙해졌네요. 정우 씨는 웃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오래 머물렀다. 우리는 그날 식사보다 오래, 말보다 조용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시간이 흘렀고 막걸리 병은 어느새 비워졌고 식당 안엔 우리 둘만 남아 있었다. 밖은 새벽보다 더 고요했고 그 사람과 나 사이엔 아무 말도 없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다. 그 밤 이후 나는 그 사람과 함께 걷는 새벽을 기다리게 되었다. 어느 날 정우 씨가 말했다. 오늘은 나중에 커피 말고 우리 집에서 국수나 하나 드실래요? 조금 놀랐지만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그 사람의 식탁이 궁금했고 그 사람의 집에서 흘러나올 조용한 음악이 그리고 그 사람이 끓여줄 따뜻한 국물 맛이 어쩐지 보고 싶고 느끼고 싶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의 산책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그의 집은 내 상상보다 훨씬 깔끔했다. 정돈된 책장, 잘 접힌 이불, 그리고 현관 앞에 가지런히 놓인 슬리퍼 한 켤레. 혼자 살다 보면 이런 게 이상하게 중요해지더라고요. 그는 쑥스럽게 웃으며 주방으로 향했다. 나는 거실 창가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햇살이 은은하게 들어오고 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금방 끓을 거예요. 국수는 간단해도 맛은 있거든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 한편을 데워줬다. 우리는 조용히 국수를 나눠 먹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물 사이로 그 사람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김치를 덜어주고 수저를 내 앞에 밀어주고 잔에 물을 채워주고 그 조용한 손끝에서 나는 오래된 다정함을 느꼈다. 식사를 마친 뒤 그는 티백을 꺼내 차를 탔다.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더 앉아 계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 고마웠다. 우린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차 한 잔, 바람소리, 작게 흐르는 라디오 음악. 그 공간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되는 온기가 있었다. 정우 씨는 조용히 내게 말했다. 이런 시간이 참 좋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그래요. 그 사람의 눈빛이 잠시 내 쪽에 머물렀다. 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전보다 자주 만났다. 산책은 그대로였고 가끔은 시장도 함께 보고 비 오는 날엔 동네 도서관에도 들렀다. 이름을 부르는 것도 밥을 함께 먹는 것도 조금씩 익숙해졌다. 서로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든다는 건 이렇게 조용히 천천히 오는 거구나 싶었다. 나는 어느 순간 혼자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게 되었다.
그날 산책길엔 안개가 자욱했다. 바람은 없었고 공기엔 물기가 스며 있었다. 정우 씨는 내 쪽으로 살짝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오늘은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해요. 그 말에 나는 괜히 모자를 고쳤었다. 그리고 조용히 그의 팔을 스쳤다. 아무렇지 않은 듯 걸었지만 심장은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다. 산길 중턱쯤 정우 씨가 걸음을 멈췄다. 잠깐 여기 앉을까요? 그는 나무 벤치에 손수건을 깔고 내 옆자리를 가리켰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서로 다른 방향을 보며 말없이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때 그의 손등이 천천히 내 손가락을 스쳤다. 우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따뜻한 온기는 내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다. 그날 저녁 나는 괜히 멍하니 거울을 봤다. 이마의 주름, 눈가의 자국들, 시간이 남긴 흔적들. 그런데도 이상하게 오늘의 나는 조금 더 따뜻해 보였다. 누군가의 마음이 내게 닿았다는 건 겉모습보다 훨씬 깊은 무언가를 바꾸는 일이라는 걸 처음으로 느꼈다. 은하 씨, 혹시 내일도 시간 괜찮으세요? 정우 씨가 그렇게 물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우 씨, 이제 내 하루에 당신이 없으면 허전해질 것 같아요. 그는 한참을 내 얼굴을 바라보다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러곤 작게 말했다. 저도요. 같이 있는 시간이 이젠 제일 조용하고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그날 아침은 유난히 공기가 맑았다. 이제 정우 씨와의 산책은 특별한 약속이 아니었다. 그저 우리의 하루였다. 나는 이제 그의 걸음에 맞춰 걷고 그는 내 숨소리에 맞춰 걸음을 늦췄다. 우리는 천천히 같은 방향으로 익숙해지고 있었다. 햇살이 따뜻하게 드는 날엔 정우 씨가 말없이 내 손을 잡았다. 손가락 사이에 남겨지는 체온, 조용히 맞잡은 손,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오가는 마음. 젊을 땐 몰랐다. 사랑은 크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는 걸. 눈빛 하나, 걸음 하나, 그 모든 게 마음이 되어 다가왔다. 함께 식재료를 고르고 각자의 집에서 반찬을 조금씩 더 만들어 식탁을 나눠 먹는 것도 이젠 익숙해졌다. 정우 씨는 늘 반찬 하나쯤 내게 남겨뒀고 나는 고맙단 말을 대신해 다음 날 국을 끓여 가져갔다. 우린 그렇게 말 대신 하루를 건넸다. 어느 날 정우 씨가 내게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낡은 앨범 속 젊은 시절의 그와 아내의 사진이었다. 잘 살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이제 남은 시간은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등 위로 내 손을 조용히 얹었다. 그 사람은 조용히 웃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낙엽이 쌓인 산책길을 우리는 나란히 걷는다. 가끔은 말이 없고 가끔은 웃음이 많고 가끔은 그냥 손만 잡고 있는 그런 아침. 이제 나는 그와 함께 시작하는 하루가 익숙해졌고 그도 나를 기다리는 표정이 자연스러워졌다. 이 사랑은 늦게 왔지만 늦게 왔기에 더 고맙고 따뜻하다. 정우 씨가 내게 말했다. 내일도 같이 걸어줄 거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계속.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우리 계속 같이 걸어요. 하루씩 매일. 그 말이 청혼보다 더 따뜻하게 들렸다. 나는 웃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